여러분의 말 못한 법률 고민을 속 시원히 풀어보는 친절한 생활법률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단비 변호사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의 사례 한번 만나볼까요? 눈이 이렇게나 많이 왔는데 안 치우고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주머니가 실수로 넘어진 것을 왜 저한테 화풀이 하십니까? 아주머니라뇨. 참. 거기다가 관리를 소홀히 하니까 그렇죠. 치료비 청구할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아들도 있으시니까 아주머니 맞잖아요. 그리고 우린 관리 소홀히 한 적 없으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예, 추운 겨울이면은 진짜 이런 일들 정말 많이 일어나죠. 많죠. 예. 빙판길 미끄러진 사고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저는 직접 없는데 저희 어머니가 얼마 전 넘어지셔가지고 거의 2달 동안 깁스하고 움직이질 못하셨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길 가다 넘어진 건데 하소연할 데가 없잖아요. 네. 근데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물을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요? 민법은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라는 것을 정하고 있는데 예. 이 공작물이 바로 건물 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아파트 입구에서 넘어졌다라고 예. 한다면 그 아파트의 관리 업체 또 관리 소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데요. 그렇군요. 예를 들자면 실제 사례가 있었어요. 예. 아파트 주민 2명이 아파트 출입문 앞에 빙판이 있는 데서 넘어진 거예요. 아하. 넘어져서 아파트의 관리업체와 관리소장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요. 예. 법원은 인정을 하면서 어떤 이유를 들었느냐. 예. 첫 번째로 그 빙판길에 왜 빙판길 주의하세요 아니면 이렇게 뭔가 설치해 놓는 것들 예, 있잖아요. 예. 일단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재빙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뭔가를 뿌려서 이렇게 예. 미끄럽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이 사람이 넘어질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예.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 무려 5,700여만 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물론 전체 다를 배상은 그렇죠. 아니겠죠. 아, 그래도 이거 대단한데요? 5,700만 원이나? 네네. 일반 주택이나 상가 앞에서 넘어진 경우도 건물주한테 그러면 배상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더 구체적인 법이 있는데요. 예. 자연재해 대책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재해 대책법에서는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건물 주변의 도로에 대해서 제설, 재빙 작업을 해야 된다. 즉 제설, 재빙 작업에 의무를 두고 있어요.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네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네. 실제 사례가 있는데 만두 가게였어요. 예. 이 만두 가게에서 보통 왜 가게들 하시는 분들 보면 앞에 이렇게 물 뿌리시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필요 없는 물을 밖에 뿌렸는데 그때 겨울이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물을 흘려보낸 게 얼었어요. 얼었네. 그래서 그것을 지나가던 행인이 거기 넘어져서 예.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은 거예요. 10주면 엄청나죠. 예. 10주의 상해를 없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요. 예. 법원은 무려 2,600만 원을 배상하라라고 했습니다. 예. 근데 이게 100%는 아니었어요. 50%의 과실만 만두가게 주인에게 인정을 해서 2,600만 원을 인정했고요. 그 이유는 우리가 겨울에 물을 이렇게 바깥으로 내보내면 얼 수 있을 거다. 그걸 다 예상할 누구나 수 예상할 있어야 수 된다.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아, 그런데 이쯤 되니까 이 보상 넘어지시려고 그러시죠, 아니, 지금? 그러니까 보상을 받는데 단지 네. 치료비뿐만 아니라 뭐 위자료라든가 뭐 맞아요. 이런 것들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있습니다. 생각이 불현듯. 그러니까 금액이 예. 크죠. 우리 치료비뿐만 아니라 위자료 거기다 예. 더해서 우리가 10주 정도 일을 못 하잖아요. 예. 병원에 누워 있으면 예를 들면 내가 월급을 받아야 되는데 10주를 일을 못 하니까 어머나. 2달 반 동안 내가 얻지 못한 이익까지도 배상을 해줘야 되고요. 그러면 변호사님은 지금 변호사니까 매달 이익이 엄청날 텐데 그거를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월급이 좀 작아서 그런데 이제 전체 예. 배상액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두 가게 같은 경우에는 예. 50%만 인정했다 그랬잖아요. 예. 그 이유가 뭐냐면 행인도 지나가면서 자기 스스로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빙판길에 있으면 좀 피한다든지 넘어지지 않을 주의를 해야 되는데 예. 그것을 하지 않은 과실을 상계한다라고 해요. 과실을 좀 감해서 한 대부분 50% 정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가끔 가다 보면은 이런 일이 있어요. 네. 실제로 제 친구가 겪었던 일인데 이 친구는 새 들어 있는 가게 주인인데 네. 자기는 눈을 쓸었다 이거예요. 근데 건물주가 이걸 눈을 쓸어야 되는 건지 그쵸. 또 건물 관리인이 따로 있더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 건물 관리인이 쓸어야 되는지 내가 맨날 쓸다 보니까 이거 건물 위로 올라가는 사람들은 내가 쓸어놓은 것 그쵸. 때문에 편하게 올라가고 건물에서는 관리를 안 하고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렇죠. 뭐 누가 관리를 해야 되는 이게 대한 법에서는 정확한 규정이 없는데 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조례를 두고 있어요. 예. 크게 두 가지 나눌 수가 있는데 건축물에 소유자가 살 경우가 있고 안 살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건축물 소유자가 살고 있다라고 하면
1순위로는 소유자가 치워야 된다. 아하. 2순위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입자가 보통 점유자라고 하거든요. 아. 마지막 3순위가 관리자예요. 그래요? 근데 소유자가 부자예요. 그래서 네. 거기 안 살아요. 예.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면 거주하지 않을 할 때에는요. 1순위가 점유자입니다. 좀 잘못 잘못됐는데 나왔네. 점유자. 점유자. 예. 왜냐하면 소유자는 거기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바로 치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점유자인 세입자, 2순위가 관리자, 마지막으로 소유자인데요. 다만 이것은 조례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세입자가 들어올 때 여기에 있는 누는 세입자가 1층 세입자가 치우세요라고 합의를 했다. 예. 그럼 그 합의가 가장 우선된다는 아, 거예요. 잠깐만요. 궁금해요. 근데 이거는 점유자가 네. 관리비 다 내고 있는데 점유자가 눈도 다 치워야 되는 거예요, 진짜? 관리자가 돈을 받는 이유는 그런 거 치우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제 내가 거기에 대한 거 주니까 소유자가 치워주세요 이렇게 네.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일반적인 경우요. 특히 살지 않을 경우에는 점유자라고 하는 거니까요. 예. 또 왜냐하면 빨리빨리 와서 치워야 되는데 지방에 그렇죠. 살 수도 있고 예. 그럼 행인들이 위험하니까 이런 조례를 정한 거죠. 아니 근데 집 앞이라는 개념도 뭐예요? 그쵸. 뭐 하다 보면 여기까지가 우리 가게 앞까 여기까지가 여기까지만 한다. 그러면서 건물 들어가는 입구는 안 치운다. 이러면 야박하잖아요. 또 내 앞집이 있는데 네. 내 앞집이랑 우리랑 마주보고 있는데 어디까지가 우리 집 그러니까요. 앞인지도 굉장히 애매한데 네. 여기에 대한 조례도 있습니다. 서울시의 조례에 따르면은요 제설과 재빙의 범위를 정하고 있어요. 일단 보도. 우리 집이 있잖아요. 네. 그럼 우리 집이 여기서부터 여기예요. 그럼 나는 어디까지 치워야 되느냐? 우리 집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까지 보도를 치우는 거예요. 아하. 그리고 그렇다면 앞은 어느 정도까지 치워야 되느냐? 네. 주거용이건 비주거용 똑같습니다. 내 대지 경계선, 우리 집에서 대지와 마주보는 거 있죠? 네. 그 마주보는 에서 1m까지 아하. 치워야 된다는 게 조례고요. 예. 또 시간도 있어요. 아무 때나 치우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예. 조례에 따르면 주간이에요. 주간일 경우에는 눈이 그치고 4시간 이내에는 아하, 치워줘야 되고요. 야간 같은 경우에 사실 자다가 갑자기 나가서 치우긴 좀 어려운 경우들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인데 다만 특별한 경우 하루에 10cm 이상의 굉장히 강설이 내리는 경우 있죠. 네. 그때 위험하기 때문에 눈이 그치자마자 24시간 이내에 치워야 네. 됩니다. 사실은 이 야간 요 11시까지 이건 제가 경험해 봤는데 한 공공기관에서 일할 때 네.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가서 점심 이전까지 반드시 치워야 된다 아하. 그래가지고 저도 열심히 본부장인데 열심히 눈을 치웠던 그런 기억이 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러한 조례가 있는데 사실 이게 조례이고 법적으로 강제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태료는 부과가 안 되는데 과태료도 부과 안 되는데 뭐 내가 귀찮게 왜 치워? 라고 생각하시다가는 아까 만두 가게 물었죠. 그러니까요. 2,700만 원 물어줄 수 있으니까 저희는 꼭 그렇게 치우셔야 돼요. 치웠음에도 불구하고 한 분이 거기 앞에서 넘어지셔가지고 보험으로 처리했던 적이 있는데 네. 아무튼 빙판길은 낙상사고를 막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맞아요.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지. 예방법을 크게 이제 4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예. 첫 번째는 장갑을 착용해야 돼요. 무슨 장갑이야 갑자기 낙상사고인데 이게 겨울이니까 장갑을 안 끼면 추워서 주머니에 손을 넣는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넘어질 때 손을 제대로 못 짚으셔서 예. 더 크게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장갑을 착용하고 손을 바깥으로 빼고 다니시는 게 좋고요. 예. 두 번째로는 보행 자세. 낮은 그러니까 조금 빙판이 있다라고 하면 예. 좀 낮게 하시고 낮게 하시고 보폭을 줄여가지고 가시는 예. 게 중요하고요. 하이힐 같은 거 신으면 안 되시죠? 네, 안 됩니다. 저도 예. 운동화 신고 다녀요. 그러시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옆으로 넘어지기가 뭐냐면 아시죠? 예. 바로 앞으로 팍 넘어지면 다치세요. 크게 그러니까 다치죠. 무릎을 먼저 탁 하신 상태로 옆으로 넘어지시는 예. 게 덜 다치시는 거고요. 낙법을 배워야 됩니다. 네, 네 번째로는 저희가 다치거나 하면 이제 온찜질 하시는 경우가 예. 있는데 보통 냉찜질 먼저 하시고 붓기가 없어지면 예. 온찜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완전히 빙판길 낙상사고에 대해서 모든 부분을 갖다 싹 정리한 것 같은데, 자, 이런 그 법률 사례 한 줄로 딱 정리를 하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눈 치우는 거 귀찮죠? 네. 귀찮으시다고 안 하시면 더 큰 책임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눈 치우는 것으로 자기가 건강도 챙기면서 네, 맞아요. 그러면서 또 앞으로 생겨날 수 있는 그런 손해배상도 네. 막는 게 가장 현명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오늘도 이렇게 최단비 변호사님과 함께 생활 속의 법률 지식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